자, 제가 실습을 하다가 오늘 갑자기 산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쨌든 뭐 제가 다양한 것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름만 잘 알고 검색하셔가지고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일단 이제 비판하는 것들 프롬프트를 한번 해볼 건데요. 아까 이 처음에 했던 거 회의론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미나이가 어떤 결과를 줬는지 한번 볼게요. 자, 제미나이. 그래서 보냈더니 비판하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런 디지털 소외와 저항의 통계적 실체해서 하고 있죠. 모든 사람은 스마트폰을 잘 쓴다는 명제는 통계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명백한 오류라는 거죠. 스마트폰 보급률이 100% 수렴한다고 해서 활용 능력이 평등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회의론적 관점에서 일반적인 가정을 세 가지로 반박합니다. 이렇게 했죠. 첫 번째는 이제 디지털 정보 격차. 사실 이 부분이 사실 요즘에 굉장히 문제죠. 예, 아직도 국내에 어르신들, 노인분들이 이 스마트폰을 잘 익숙하게 못 쓰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그 은행들도 사실 창구를 더 줄이고 싶은데 그런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고령층에서는 굉장히 좀 많이 어렵다.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도 그렇다 이렇게 하고 있고, 두 번째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신화의 붕괴가 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최근 교육계에서는 디지털 문해력의 저하를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죠. 소비적 활용이냐 생산적 활용이냐인데 소비적으로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능숙함이 착각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기술적 루다이트라고 그래서 자발적 거부. 즉 잘 쓰고 싶어 한다는 전제도 오만이라는 거죠. 예. 뭐 디톡스를 하는 사람들도 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다원주의의 위험성이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죠. 굉장히 시각이 좋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쓴다는 가정은 이런 스마트폰을 쓰지 못하거나 거부하는 이들을 사회적 부정자로 낙인 찍는 이런 거라는 거죠. 키오스크 앞에서 당황하는 노인 뭐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실 지금 키오스크도 못 쓰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출장을 가다가 작년인가요? 그 주유소에 휴게소에 들려가지고 커피를 사 먹으려고 하는데 커피가 로봇컵밖에 없었던 거예요. 로봇 있죠, 팔 로봇이 나와가지고 제조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떻게 사람이 당연히 무인이었을 거고. 근데 그게 어르신들이 오셨는데 네 분이 오셨는데 커피 주문을 못 해가지고 제가 도와드린 적이 있어요. 이 키오스크가 상당히 좀 저도 좀 쓰면서 불편하거든요. 뭐 메가커피나 컴포즈 가가지고 이거 주문 막 이거 선택하고 누르기까지가 어렵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앱을 쓰니까 앱으로 결제하니까 이제 기억이 되어 있으니까 편한데 키오스크 잘 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토즈에서 나온 게 뭐죠? 예, 얼굴 인증이죠. 얼굴 인증. 얼굴 인증을 저도 처음에 이제 불편했지만 가입해가지고 그 서비스도 뭐 주더라고. 10,000원 쿠폰, 뭐 5,000원 쿠폰, 한 20,000원 쿠폰을 받아가지고 쓰는 재미로 써봤더니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뭐 편의점이나 이런 데 가면은 페이스 인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써버리게 됐어요. 이 습관이라는 게 무섭죠. 근데 너무 편한 거예요. 뭐 누르는 거 하나도 없죠. 거기서 해주면 그냥 얼굴만 살짝 되면은 알아서 그냥 결제까지 딱 돼서 날라오니까 문자가.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들이 불편함을 해소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어쨌든 어, 그래도 이제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이런 거였습니다. 뭐 여기서도 답변이 나왔더니 여기서 보니까 좀 얘는 좀 다르게 주죠, 그죠? 퍼플렉시티는 약간 이제 분석을 해서 출처를 찾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써주니까 좀 더 정확도가 올라간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해봤더니 이렇게 해봤더니 잘 쓴다 이런 것들을 얘는 좀 대화하듯이 이렇게 주장을 반박할 수 있고 뭐 비슷하긴 한데 좀 다른 결과를 주고 있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거는 뭐 좀 굉장히 좀 그 디테일하게 이렇게 다 검색을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일을 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해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여기 지금 젠스파크예요. 에이전틱 모델이니까 에이전틱 모델이라서 이런 것들을 여기저기 해가지고 다 찾아가지고 해주고 있습니다. 갤럽 조사도 나오고 해서 해주는 게 있죠. 굉장히 좀 디테일하죠. 그래서 아마 크레딧이 좀 썼을 건데 얼마나 남았나? 크레딧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한 번 쓰고 나니까 크레딧이 없어졌어요. 자, 이게 최대 단점이에요. 한 번 쓰면 없어진다. 근데 결론적으로 젠스파크 되게 좋아요. 근데 비용이 좀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자, 제가 써본 결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클로드 이것도 몇 번 정도는 무료로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얘도 결과 잘 나와요. 보면 바로 이렇게 나오죠. 좀 스타일이 다르게 나오죠.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캔버스 창을 요청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화면은 일반 화면으로 나오는 거고요. 얘도 캔버스 창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한번 볼까요? 얘도 원래 했던 걸 보면은 이런 잘 나오죠. 얘도 캔버스 창으로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런데 보면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출처 같은 게 얘도 이렇게 붙죠. 이게 보면 요즘에 이런 검색해가지고 인용하는 게 많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붙는다. 자, 그룹 같은 경우도 그냥 바로 나오죠. 그죠? 그냥 비슷비슷해요, 결론적으로. 네. 자, 그래서 원래 하던 대로 전 재미나이만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 팩트 체커. 이거 RTCF 안 읽고 계시죠? 항상 이제 RTCF 관점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팩트 체크하고 다음 인용 문의나 통계가 사실인지 검증해줘. 만약 거짓이나 출처가 불분명하다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알려줘요. 자, 요 부분인 거예요. 이거를 입력하셔가지고 출처를 찾는 거예요. 자, 아까 여기서 쓴 거를 그대로 한번 넣어볼까요? 네. 자, 한번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썼던 거를 그대로 넣으면은 얘가 어떤 결과를 줄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검증했다가 나오죠. 그래서 정확하게 일치함을 확인했고 또 젊은이들 때 문해력자가 이것도 사실적 근거가 충분하다라고 나왔고 그 다음에 보고서 신뢰를 더 높이기 위해서 출처하고 캠퍼스 내용도 업데이트 하겠어요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고 나왔고 업데이트 해줬고 예 됐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크로스 체크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논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 논문명하고 논문 저자가 있는지 논문 사이트를 가가지고 반드시 검색해가지고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 아카데믹 쪽은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리고 일단 제가 다음 학기 여름 학기죠. 5월부터 시작하는 여름 학기에 일단 AI로 학술 연구 방법론이라는 과목을 일단은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는데 이제 제가 두 과목을 올렸는데 지금 여기 AI 융합 전공을 하시는 분들이 AI 과목이 너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다음 학기는 좀 무리해서 두 과목을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다 될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확정되면 이제 한번 더 여러분들 찾아서 들어오시면 되고 그거와 이제 AI 프로블럼 솔빙 쪽 약간 이제 알고리즘 AI를 알고리즘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물론 다 비전공자들 대상이에요. 근데 이 AI 솔빙 프로블럼 솔빙은 약간은 IT스러운 느낌은 있어요. 근데 어렵게 가지는 않을 거니까 좀 더 AI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만약에 채택이 된다면 나중에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걸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일단 너는 논리학자야. 자, 논리학자야. 이 주장에 어떤 오류가 있는지 찾아내고 설명해줘. 자, 주변. 뭐 비슷한 결론이 나오겠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과학자적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제가 해드리는 이런 스타일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나머지 부분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 자, 그랬더니 이제 논리학자 관점에서 성급한 일반화 오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참 옛날 같았으면 굉장히 어려운 일들 중에 하나였었죠. 사실 이렇게 쉽게 자료를 뭐 만들고 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건데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이 AI는 잘한다라는 거죠. 엄청난 속도로. 그래서 지금 이제 내가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 내고 싶은 사람들은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 아직까지도 그 뭐라고 할까 이쪽에 그게 없잖아요. 아직 그 법이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컨텐츠를 빨리 만드시는 게 좋아요. 나중 가면 이제 그게 뭐 표절십 이런 게 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이 딱 기회라고 보고 지금 컨텐츠 생산에 집중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거의 뭐 잠도 안 자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한 달째. 자, 위에 내용이 불편한 분들은 어떻게 하라? 캔버스 창으로 이렇게 캔버스 창으로 다시 작성해줘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런 일반 창으로 나오는 경우는 이게 캔버스 창으로 돌려준다고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항상 AI를 쓰실 때는 티키타카 하셔야 돼요. 티키타카. 얘가 나온 결과를 하나 믿지 말고, 이런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 뭐 바꿔줘라든가, 뭐 아니면 뭐, 이런, 나오죠. 그죠? 이런 부분의 내용을 이거 빼고 이걸 넣어줘.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이 내용을 적용해줘. 이런 식으로 얘한테 자꾸 채팅으로 하셔야 돼요. 계속 귀찮더라도. 그게 AI를 가장 잘 쓰는 방법입니다. 나왔죠? 오류 분석했더니 이제 이거에 대해서 누굽니까? 논리적 오류에 대해서 누구 관점으로 한 거죠? 네, 팩트. 네, 죄송합니다. 네, 논리학자 관점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 친구들은 다 이 앱을 써. 그러니까 전 국민이 다 좋아하는. 이게 뭔가 확증 편향 같은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성급한 일반화 오류다 이렇게 짚어주고 있죠. 그리고 편향된 표본의 오류다. 그죠? 세 번째는 이제 군중에 호소하는 오류다. 그 다음에 이제 가용성 휴리스틱이다. 휴리스틱이 어떤 인간이 이렇게 같이 판단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휴리스틱. 같이 이렇게 하이브리드로 하는 거. 그래서 가용성 휴리스틱이다. 예를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논리적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검토해 보니 이런 것들이 이 주장은 표본 대표성 결여와 심리적 편향 확보하지 못했다. 그리고 전국민적 선호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내 주변이라는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 다양한 연령계층 지역을 포괄하는 층화 표집에 기반한 객관적 통계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뭐 이런 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별표가 2개씩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이게 강조한 건데 캔버스 창에서는 이게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바꿀 때는 그냥 컨트롤 F, 우리가 흔히 쓰는 그 있죠. 그 컨트롤 F를 누르고 왜 열려 되는데? 제가 이거 창을 떼어놔서 그런가? 찾아 바꾸기가 되는데 프로에서만 되는가 봅니다. 이게 제가 이거를 프로 모드로 안 넣어놔서 그런데 이렇게 바꾼 다음에 넣고 찾아가지고 지우시면 됩니다. 여기인가 보면은 찾아 바꾸기 메뉴가 있어요. 워드에서처럼 그걸로 한꺼번에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과학자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과학자야? 상관관계와 인간관계의 차이를 아이스크림 판매량과 익사사고 예시들로 설명해줘. 재밌죠? 자, 보겠습니다.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의 정의. 상관관계는 두 변수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관찰되는 상태. 두 번째,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 그래서 이제 아이스크림과 익사사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몸이 무거워져서 물에 빠지기 쉽다. 그러므로 익사사고를 줄이기 위해 아이스크림 판매를 금지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죠. 이게 좀 이런 게 확증 편향 또는 성급한 일반의 오류인데 이게 사람들이 많이 저지르는 실수예요, 실제로. 이런 것들을 AI에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혼동하면 어떻게 되냐? 일단 잘못된 자원 배분 정책 결정하고 위조된 과학적 근거를 하고 본질적 문제 해결에 실패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정부의 정책 같은 걸 할 때 이쪽 얘기만 들으면은 너무 편향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중립적으로 할지, 중립적으로 해가지고 양쪽을 다 받아들이고 이런 걸 할지가 굉장히 좀 어려운 이슈예요. 그래서 예전에 뭐 이런 정책 결정할 때만 많은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긴 토론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책 발전시키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또 그게 좋은 결론은 아니거든요. 예전에 뭐 우리 뭐 원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런 회의를 했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때. 근데 그 결과는 쏙 좋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은 뭐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까지는 좋으나 그거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누군가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이거를 결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휴리스틱 판단이라고 그래요. 내가 살아왔던 어떤 경험을 가지고 최종 결정은 내가 내린다. AI에게 결정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요즘에 그 이란을 미국이 타격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국방부의 그 AI 알고리즘을 다 관리하고 이제 그게 서버를 지원하는 데가 클로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클로드에게 미국 국방부에서 요청을 했어요. 거기는 이제 그 클로드는 이제 윤리적인 기업이잖아요. 굉장히 AI 윤리를 중요시하는 기업이어가지고 AI가 인간을 자동으로 뭐 죽일 수 있는 이런 걸 못하게 다 학습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때는 이제 그거를
제한을 풀어라. 미국에서 국방부에서 했는데 못한다. 이렇게 했다가 바로 드론 자동 살상이죠. 그거를 그 챗GPT로 바꿔버렸어요. 클로드와 계약을 해제하고. 그러고 나서 막 엄청나게 폭격이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AI가 판단해 인간을 살상하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예전에 봤던 매트릭스의 세상이 오는 겁니다. 그 매트릭스 한번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매트릭스가 그런 내용이거든요. AGI 즉 일반 인공지능이 이제 그 인류하고 같이 막 전쟁을 시작해요. 그래서 인간들이 AGI는 뭡니까? 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전기가 없으면 안 되니까 얘네를 전기를 막 차단시키니까 얘네가 계속 진화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인간이 할 수 없이 그때 주 전력원이 태양광이었으니까 지구 전체에 이런 어떤 막을 쳐가지고 검정색 막을 쳐가지고 깜깜하게 만들어서 차단시켜 버려요. 그랬더니 이제 얘네가 인간을 그 전지를 쓰기 시작한 거죠. 전력으로. 그래가지고 메타버스 안에 넣고 아이들을 인큐베이터에 넣어가지고 그들의 꾸는 에너지. 인간한테는 뭐 34조 볼트인가의 전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만들어진 게 매트릭스 세상인데 참 서글프죠.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에이전트가 지금 말하는 그 에이전트들이에요. 에이전트고 거기에 뭐 메타버스에 갇혀 있는데 그 인큐베이터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그거밖에 모르니까 그게 사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막 꿈도 꾸고 이런 희노애락을 느끼고 하니까 그 에너지가 온전히 이제 전기로 생산되는 슬프죠.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게 전부니까 뭐 슬프다고 볼 수는 없겠죠. 자기 또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게 있을 거고 그러다가 이제 가끔 300만 분의 1이라고 했어요. 버그가 발생하는데 그게 이제 뭐 네오나 그게 누구죠? 모피어스인가요? 모피어스 같은 사람이 태어나는 뭐 이런 구조입니다. 참 미래가 앞으로 유토피아가 될까요? 디스토피아가 될까요? 확실한 건 이제 물질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물질은 우리가 그 돈이라든가 보이는 세계 있잖아요. 건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물질의 세계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어떤 세계로 가겠어요? 어쨌든 가상이라는 거, 벌추얼이라는 게 정신의 세계잖아요. 이제 정신의 세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굉장히 오래가고 유능한 직정적이 이제 스피리추얼 힐러 이런 쪽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어요. 해외에서는 엄청 대우를 받고 있고 저도 그래서 이제 그쪽 길을 15년 전부터 준비해 와서 저는 뭐 AI를 지금 가르치고 있지만 AI를 융합한 어떤 스피리추 힐러 그다음에 퀀텀 운명학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저는 저만의 분야를 지금 다 이제 구축을 했어요. 거의 한 15년 정도가 걸렸고요. 그러면서 한 최근 6년 동안은 좀 이거에 올인을 했고요. 한 3년은 전국을 돌면서 뭐 도장 깨기라고 할게요. 도장 깨기를 좀 했고요. 많은 고수들하고 3년간은 멈춰서 이 시대를 준비했던 겁니다. 이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AI로 계속 제가 하고 싶었던 컨텐츠를 정리해 왔어요. 정리해 왔고 그런데 성능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홀딩 시켰는데 1년 반 정도 지나고 나니까 지금 AI가 굉장히 이게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내가 에디팅 편집할 시기다 해가지고 지금 편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에 이제 레드팀 리더 좋죠. 예. 레드팀 국정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놓고 보겠습니다. 자, 시간상 일단 두 개를 해놓고 레드팀 저널리스트 결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을 두 개만 들어서 할까요? 아니, 그렇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레드팀 리더로 해서 이제 사업계획, 최악의 시나리오 3가지를 써달라는 거 이런 것들. 자, 사업계획은 얘가 임의로 생성했어요. 그래서 유니버셜 앱 사업계획을 해체한다. 뭐 이런 식으로 했더니 시나리오 1 됐죠? 규제 단조대 이런 거 다 똑같이 우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제 플랫폼 카니발리즘, 대기업의 세일링.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기다렸다가 이거 보고 오히려 얘네가 이제 이거를 또 마케팅을 막 하는 게 요즘엔 사실 모든 게 마케팅 싸움이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화장품 회사, 그 화장품 회사가 그 뭐 8조 순식간에 뭐 우리 대기업을 다 이겼잖아요. 그런데 그게 보면 마케팅비를 엄청나게 한 거예요. 마케팅을 해가지고 그만큼 성과를 냈기 때문에 그렇게 매출이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에코 체인버의 붕괴, 클럽하우스 증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용자 이탈, 뭐 이런 트렌드 정말 이런 게 있다.
최종 경고는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당신의 계획은 표본 편향이라는 모래 위에 세운 성이다. 데이터의 객관화, 그 다음에 접근성 보완, 그리고 해자, 모트라고 그러죠. 해자를 구축해야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레드팀이 관점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해 줄 수 있다. 저널리스트 관점에서 이제 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많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한번 아무 기사나 한번 와볼까요? 뉴스 기사 텍스트. 자, 오늘의 네이버에 보면은 뉴스가 있죠. 아무거나 하나 가져와서 해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그리고 와서 넣어보겠습니다. 네. 자, 그랬더니 열심히 분석을 하죠. 편향성이 있는지. 그래서 이제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국제 유가 등급이란 경제 현상을 매개로 특정 정치 지도자의 정치적 모순과 정치적 위기를 부각하는 전형적인 대결적 저널리즘이죠. 아, 재밌죠? 그래서 헤드라인 봤더니 무용론과 회의론 확산, 이렇게 팩트 제시, 부정적 전망, 의도. 네. 그 다음에 서사적 장치, 내로남불 프레임 강화한다. 정치적 배경에 강조한다. 선거용 대책으로 격화시키고 정보의 균형성, 야당 목소리를 배치했대요. 민주당 슈머 원내표의 발언을 비중 있게 실었다. 결론은 작성자 유도 방향은 정부 신뢰도 저하시키고 비관론을 형성하며 책임론을 전가한다. 와, 여러분들도 한번 재미로 이렇게 해보십시오. 저는 임의로 선정했으니까 저희 이 기사에 대한 어떠한 그런 것도 없어요. 자, 이런 거를 이렇게 굉장히 좀 잘한다 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 관점인 거예요. 자, 이것도 이제 가상으로 하겠습니다. 넣고 가상의 에세이로. 어쨌든 이제 지가 쓰고 지가 이제 판단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이제 탐정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좀 더 세밀하게 찾아볼 수 있겠죠. 네. 복사해 놓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쓰고 자기가 한 거예요. D 플러스 역사적 사실 왜곡으로 인한 관점이래. 그래서 재밌죠? 이런 형식으로 진행된다는 거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자, 너는 탐정이야. 이 그래프나 통계 데이터의 원천 소스가 어디인지 찾아줘. 자, 한번 아까 그 기사를 한번 이거 어떻게 할까? 통계 데이터 하나 뭔가 받아볼까요? 자, 우리가 뭐죠? 빅데이터 포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공공 빅데이터 포털에 가서 데이터 찾기, 데이터 목록 아무거나 하나 받아볼게요. 왜 안 가? 그냥 그래서 하나를 다운로드 받아보겠습니다. 일단 받아줬죠. 자, 이걸 그대로 AI에게 한번 넣어볼게요. 제 컴퓨터가 요즘에 작업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자료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 자료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처가 불분명한지도 살펴주고 있고요. 자, 다음 거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토론 상대 관점에서 신뢰도도 매우 높고 정부 공공 빅데이터 공식 자료래요. 단서 분석했고, 그죠? 다 나와 있죠? 100% 일치하고 원전 소스 출력되고 신뢰도 평가 신뢰도 등급은 최상이고 이렇게 돼 있다. 잘 찾아내죠? 자, 그 다음 거 하나 보겠습니다. 자, 토론 상대인데 AI는 교육에 전적으로 유익하다는 주제의 반대 입장. 자, 한번 해보면 얘가 또 제안해 주겠죠. 그리고 이제 비판적인 친구.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젝트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이에요. 형식만 보시면 되죠. 그동안 많이 봤으니까. 그랬더니 이제
AI는 교육에 전적으로 유익하다는 주장은 교육을 단순히 지식의 전달과 결과물 산출로만 정의하는 좁은 시각에서 비롯된 오류다. 반대측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AI의 무분별한 교육 도입에 강력히 반대한다. 첫 번째, 사유의 외주화로 인한 비판적 사고력 및 인지 능력이 퇴행한다. 정답을 맞추는 게 아니라 정답에 이르는 과정인데 이거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사고의 게으름과 학습의 질적 저하가 온다. 두 번째는 이제 학문의 정직성의 붕괴와 지적 표절 이게 일상화된다는 거죠. 창작의 가치가 상실 맞죠? 그 다음에 대필의 합리화가 된다. 세 번째, 과도한 기술 의존성 및 교육 인과관계가 단절된다. 도구일 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 AI는 도구를 넘어 교사의 위치를 찬탈하려고 하고 있다. 맞죠? 결론, 기술적 낙관주의가 가린 교육의 본질. AI는 결코 전적으로 유익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좀 편향된 것 같긴 하죠. 편리함의 대가는 인간 사유 능력의 퇴화와 윤리적 가치의 상실입니다. 우리는 AI가 교육의 보조 수단을 머물 수 있도록 이것도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것도 비판이니까 반박 보고서잖아요. 유익론에 대한 거니까. 사실 저는 이제 AI를 제일 어찌 보면 많이 써본 사람이잖아요. 오랜 기간. 그 관점에서 봤을 때 AI는 내가 아는 만큼, 내가 방향성, 구조를 짤 수 있는 만큼, 그리고 내가 어떤 결과까지 내 머릿속에 있는지, 그런 게 명확한 사람이 쓰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그게 명확하지 않은 사람이 썼을 때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AI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나의 문제예요. 그래서 AI를 썼을 때 뭐 학습 능력이 좋아다 이런 게 아니고 저는 지식 부스팅이나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보고 있고, 하지만 이제 이거를 나의 어떤 파트너와 나의 코치와 에이전트 개념에서 어떤 비판적으로 서로 주고받게 쓰지 않으면은 이건 무조건 유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쓰는 사람도 정말 말할 지적 하락이 올 수 있고 바보가 될 수도 있는 이런 굉장히 무서운 양날의 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쓰는 사람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내가 AI한테 위탁하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다 설계를 하고 생각을 한 걸 AI한테 잡일만 시킨다 이렇게 보는 관점으로 쓰시면은 굉장히 좀 유용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비판적인 친구에 대해서 이런 발전적인 비판하는 방식은 어떻게 오는지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성찰 보고서는 잘 쓰고 계시죠? 지난주 거도 여러분들 해보셨죠? 예. 그 다음에 이번 주는 교차 검증 보고서예요. 그래서 요거대로 이제 팩트 체크도 하고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 걸로 넣어가지고 무자벽에 비판하고 시켜보고 여러분들이 넣어가지고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씩 꼭 해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 뭐 회사도 다니는 분들도 많고 하시니까 이런 거 써가지고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볼까요? 교육용 AI 반대 논리의 맹점과 현실적 한계. 프로젝트 비판 보고서인가요? 한번 더 볼까요? 자, 그래서 프로젝트가 이제 5라고 가정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놓치고 있는 점이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을 솔직하게 지적해주고 발전적인 비판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비판적 레드팀 관점이고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금지지상주의 비현실성, 그 다음에 인지적 고통의 이중성, 세 번째 평등의 역설, 그리고 평가 방식에 대한 부재. 그래서 한 줄 평으로 내 논리는 과거의 낭만에 머물러 있어. 미래의 통제권을 어떻게 지휘할지 더 현실적인 대안을 추가해봐. 그러면 너도 내 논리에 반박하지 못할 거야. 그래서 여기 발전적인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 보안 있죠. 이제 이렇게 해라. 이렇게 보안 제언이 들어갔잖아요. 지적질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AI한테 답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11주차 실습을 마쳤고요. 좀 이제 계속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는 분들은 익숙하죠. 이제 이 정도 익숙해졌으면은 여러분들이 AI를 잘 활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오늘 전 시간에 얘기했던 이런 서비스들 아마 제미나이 말고 이렇게 퍼플렉시티 예. 그리고 이런 A.AI, ADOT, AI 그 다음에 이렇게 젠스파크 또 이제 클로드 그 다음에 챗GPT 그록 그 다음에 미드저니.com 그리고 뭐 이런 음악을 만드는 수노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 쭉 시간 되실 때 들어가셔가지고 활용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학습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